토트넘이 리버풀에게 3대6의 대패를 당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수 중에 최저평점을 받을 정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손흥민에게 제대로 패스도 오지 않고 동료 선수들이 턴오버를 범하거나 엉뚱한 곳에 패스를 하면서 손흥민을 힘들게 했습니다. 경기 직후 한국에서 다시 바이에른 뮌헨이나 아틀란티코 이적이 화제가 될 정도로 빨리 토트넘을 탈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리그 6위는커녕 유로파리그와 카라바오컵에서의 우승 가능성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1월 8일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 전에 손흥민과 리버풀의 살라와의 경기력 비교 데이터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철저한 경기 데이터 분석 결과 문제는 토트넘 동료들이 줘도 못 먹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경기 중 손흥민은 빈 공간을 침투하다가 도중에 턴오버로 다시 수비로 뛰어 내려오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실제 드라구신과 베리발이 공을 자꾸 빼앗기거나 엉뚱한 패스를 하는 바람에 공격진들은 계속 우왕좌왕했습니다. 손흥민은 후방에 무너진 상황에서 닥치고 공격만 밀어붙이는 포스텍 감독에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뛰어다녀본들 골키퍼와 수비의 실수로 계속 실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앞두고 축구 기록 사이트인 데이터 MB는 양 팀의 에이스인 손흥민과 살라의 공격 지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현재 손흥민과 살라의 공격 포인트는 차이가 났지만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손흥민이 앞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 전 손흥민은 13경기에서 5골 6도움, 살라가 15경기에서 13골 9도움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키패스를 비롯해 드리블, 운반 능력, 도움 등이 있어서 살라를 앞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키패스 능력은 99.8로 압도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들어와서 특히 동료 선수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손흥민이 만들어주는 패스를 토트넘 동료 선수들이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시즌 동료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적절한 타이밍으로 공을 배급시켜주지 않으면서 터치 횟수가 줄어들고 자리를 잡은 손흥민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이 리버풀에게 완전히 밀리면서 결국 주장 손흥민도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0대1로 끌려가던 전반 31분 드라구신의 패스가 허망하게 밖으로 날아가 버리자 바로 짜증을 내었습니다. 당시 드라구신이 공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손흥민은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침투 움직임을 보고 드라구신이 손흥민을 향해 넘겨주는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드라구신의 패스는 손흥민에게 향하지 않고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아웃되었습니다. 드라구신은 미안하다는 듯 손을 들었으나 이를 본 손흥민은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드라구신 쪽을 향해 양팔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실제 드라구신은 처참한 경기력으로 패배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드라구신은 평점 4.5로 팀 내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롱패스 성공률이 처참했는데 11번 시도에 단 한 개만 정확히 연결했습니다. 성공률이 9%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센터백은 수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방 빌드업 전술에서는 패스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드라구신은 롱패스 능력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손흥민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팬들은 리버풀전 패배의 책임을 드라구신과 베리발에게 있다면서 크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드라구신은 22세의 노련한 국가대표 선수이다. 그런데 18세의 미드필더 아치그레이가 센터백으로 더 차분하고 침착해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로메로와 판더벤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원래 포지션인 미드필더에서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 아치그레이보다 못하다는 비난입니다. 급기야 팬들은 드라구신은 에릭 다이어의 환생이다라고 충격적인 직격탄까지 날렸습니다. 과거 에릭 다이어가 활짝 열린 문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수많은 실점의 빌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도 경기 직후 손흥민을 향한 비난의 SNS는 또 쏟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쿨루셉스키의 팬들이 이런 비난과 선동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나는 소니를 좋아하지만 그의 시대는 빠르게 끝이 났다. 그는 이미 주장감이 아니다. 시즌 중간에 완장을 벗기는 것은 가혹하지만 지금이라도 쿨루셉스키에게 주어야 한다. 그는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선수이다. 우리가 실점할 때마다 손흥민은 선수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반면에 쿨루셉스키는 5실점 이후에도 선수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오늘 선수들은 공원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나왔다. 소니는 끝이 났고 페드로 포로도 기대를 접었다. 이런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댓글에는 강력한 비난과 함께 토트넘의 레전드, 주장 손흥민을 존중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팬들의 비난은 옳지 않다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토트넘이 현재 1군 주전 선수 7명이 부상으로 빠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리버풀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오늘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3골 차로 지고 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격려하였던 일부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팬들도 있으니 비난하는 팬들도 생각을 바꾸라는 지적이나 마찬가지의 발언입니다. 포스텍은 선수들이 어려운 가운데 경기를 하고 있을 때 팬들이 박수를 보내고 선수들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체들과 축구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는 것은 포스텍이 이기는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골키퍼 포스터가 발끝이 약하고 빌드업에 자신이 없으면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하고 미드필더인 아치 그레이를 센터백에 세웠으면 철저한 보강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드라구신이 롱패스가 약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는데도 자꾸 후방을 비워두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포스텍 감독은 중요한 경기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패배로 끝이 났는데도 자꾸 변명에 또 짜증까지 낸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지적이 지난 시즌부터 계속되는데에도 포스텍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패배로 토트넘의 팬들이 분노하고 상대 팀으로부터 조롱까지 받는데도 도리어 더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포스텍은 3대6으로 패배를 한 후에도 0대1로 지라는 것인가라고 질문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다 보면 크게 패배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반박한 것입니다. 이런 말장난에 토트넘 팬들은 이제 질려할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이 토트넘을 향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해서 팬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슬롯 감독은 포스텍 감독을 칭찬하면서 토트넘 팬들을 비판했습니다. 슬롯은 나는 포스텍의 플레이 스타일을 좋아한다. 나는 그가 욕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포스텍은 20년간 패배가 당연한 팀에 왔다. 그랬던 팀에 포스텍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물론 오늘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포스텍을 높이면서 토트넘 구단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슬롯은 토트넘 원정 경기 직전 기자회견에서도 토트넘 팬들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칭찬을 했습니다. 슬롯은 유로파리그를 볼 때마다 토트넘을 응원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 못하는 토트넘의 처지를 빈정거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선두를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슬롯의 이 발언이 유로파리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토트넘의 처지를 조롱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국과 한국에서 손흥민의 라리가와 분데스리가 이적이 다시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별의별 황당한 가짜 뉴스도 있지만 손흥민이 이제 토트넘을 탈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제는 더 희망도 없는 토트넘 구단의 포스텍 감독과 동료 선수들 그리고 구단입니다. 토트넘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고 빨리 탈출하기를 적극 주장합니다.